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10강으로 조건식 함수 처리하는 if 함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if는 만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렇게 해라, 이런 함수인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때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and로, 그 조건 중에 한 개만 맞아도 참인 경우처럼 처리하고 싶으면 or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어요. and or 조건은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함수를 적용하는 예제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식 함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조건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값을 처리할 때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하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함수가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앞쪽에 이렇게 조건식이라고 하는 식이 세워지고요. 이 식에서 결과값으로 참과 거짓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참이 반환이 되면 참일 경우를 수행하게 되고 거짓이 반환이 되면 거짓일 경우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이면서 30세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이런 and 함수나 혹은 or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and는 모두가 참일 때 참, or는 여기 조건식 중에 한 개라도 참이면 참, 이런 식으로 결과치를 반환을 해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조건식은 결과치가 참인지 거짓인지만을 확보해서 참이면 참일 경우를, 거짓이면 거짓일 경우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여부라고 되어 있는 예인데요. 저희가 기준을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은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는 해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if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if 함수를 쓰시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를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가 뭐냐면 조건식이거든요. 저희 조건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 점수가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썼고요. 얼마?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현재 제가 선택한 점수는 크대요. 어딜 보고 그걸 알 수 있었냐면 얘가 이렇게 true, 큽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나타내 준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value if true는 뭐냐면 참인 경우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이면 합격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 쓰시면 되는 거죠. 원래 문자를 입력할 때는 양쪽에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마법사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넣어주게 돼요. 저는 다음 칸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그리고 value if false,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라? 불합격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얘는 80점 이상이 됐으니 합격 맞죠? 채우기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 얘는 60점이니 70점보다는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되신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점수를 불합격 점수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컨트롤 Z 하고 다시 눌러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and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봉사 점수가 21보다 많고 점수는 80점 이상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nd라는 조건을 만약에 제가 쓴다면 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nd 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nd 하시면 되고 가로를 제가 열었고요. 마법사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봉사일 얘가 크거나 같으냐 20 이랬어요. 그럼 제가 21보다 많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그리고 로지컬 2가 두 번째인데요.
점수를 제가 선택했고 점수가 80점보다 크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얘네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만 참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데이터는 첫 번째는 false, 두 번째는 true인 거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은 총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 255개까지의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얘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으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겠죠. 자, 일단 드래그 해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건 여기 있는 거 두 개네요. 얘는 봉사일은 30일이니까 20일을 넘었고 점수는 95니까 80점을 넘은 거죠. 봉사일 넘었고 점수 넘었고요. 이런 식으로 판가름이 난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조건을 오화 조건으로 한번 다시 걸어보면 오어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다 라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해줬고요. 오어 가로 열었고 fx 눌러서 이번에도 조건식을 한번 맞춰볼게요. 봉사일이 아까랑 동일하게 20일보다 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고요. 점수가 80점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확인 그러면 아까는 거짓이었는데 오화 조건에서는 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점수가 80점보다 높은 거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얘를 보면 얘도 점수가 80점보다 높으네요. 봉사일은 낮은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응용해 보신다 그러면 봉사일이 20일 넘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상황에서는 우수라고 하는 단어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는 해주시고 if 가로를 여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마법사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그럼 조건이 뭐였었냐면 얘를 누르셔서 이렇게 이 조건에 있는 애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조건을 그냥 다시 세워 볼게요. 엔드 조건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봉사일이 20일보다 크고 컴마 점수가 80점보다 높은 사람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여기다가 우수라고 찍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찍고 싶지 않다고 여기를 비워두잖아요. 그러면 false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제가 일단 비워볼게요. 확인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false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우수는 이렇게 찍히는데 우수가 아닌 애들은 이렇게 false를 찍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싫거든요. 그럼 제가 첫 번째 거 다시 선택했고 이 함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놓인 상태에서 다시 fx를 눌러주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다시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value if false라고 되어 있는 곳에 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문자 안에 아무것도 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선 아무것도 찍히지 않고 우수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항목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 장학생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까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범위 잡고 서식 복사해 주시고 이 위치에 이렇게 복사해 주시게 되면 복사는 처리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보고 1은 시스템이 기억하는 오늘의 날짜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내일 열면 이 날짜가 바뀌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to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기억하는 오늘의 날짜예요. 는 해주시고 to라고 쓰시게 되면 today 함수가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today 함수는 안에 인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로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컴퓨터가 기억하는 오늘의 날짜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저장했다가 내일 열잖아요. 그러면 얘는 12월 5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처리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원 코드의 맨 마지막 자리 이 숫자가 부서를 표현하는 앤가 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영업사원의 실적이니까 부서가 영업팀인가 봐요. 그래서 3은 영업 3팀, 1은 영업 1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 몇 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고 처리 조건이 그렇네요. 그럼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문자를 취해오는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문자 처리하는 함수가 left, right, middle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right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다 놓고 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right라고 하는 ri까지 써주시면 right 함수가 나타나겠죠.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되고 함수 마법사를 써도 되는데 지금 저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텍스트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컴마 한 자리만 불러오겠습니다. 이래주면 되는 거죠. 1 그리고 괄호 닫으시고 일단 엔터 눌러주시면 3이라는 숫자만 이렇게 뽑아졌을 거예요. 저 지금 함수를 이렇게 쓴 거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글자 한 자리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표현해야 되는 건 앞에 영업, 뒤에 팀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쓰는 게 문자열 합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처리된 아이를 수정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쪽에다가 따옴표 그리고 영업 다시 따옴표 그리고 문자열 합성에 사용되는 기호가 %라는 이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하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 그리고 팀, 다시 따옴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처리한 건 이렇게 처리한 거죠. 문자열 함수가 있었고 거기서 뽑아진 지금 3을 뽑았었잖아요. 3. 그 3이라는 숫자 앞에 뭐를 붙인 거예요? 영업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팀이라는 단어를 붙여라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업 3팀 처리가 되신 거예요.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각각 채워질 거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하나를 뽑아서 이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마지막에 있는 숫자 하나를 뽑아서 이곳에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앞쪽에 있는 단어들은 문자열 합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수당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실적 수당을 실적의 5%로 계산해 봐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는 해주시면 되고요. 실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곱하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곱하기 0.05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가 얘기했냐면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수값만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소수점 이하 자릿수잖아요. 0.8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수점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버릴 때는 그럼 어떻게 버리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다시 얘를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라운드 가로 열고 그리고 계산된 이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마 맨 마지막 숫자 0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거는 정수값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4452 반올림이 일어나게 돼요.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올림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소수점 자릿수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의 표현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수점 자릿수가 전부 사라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표현 자체까지 소수점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자릿수 줄임을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순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실적을 내림차순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 랭크 함수에서 배웠죠. 전체 범위를 뭘로? 절대값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의 이름을 지정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름만 불러도 이 범위가 딱 선택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8주소부터 시작해서 이 17주소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이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한번 했고요. 여기다가 제가 실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범위는 이제부터 실적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제가 얘를 눌러서 실적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범위가 딱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함수를 쓰실 때 실적이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면 이 범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는 해주시면 되고 랭크라는 함수를 제가 쓰시면 되겠죠? 선택했고요. FX 눌러볼게요. 그리고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실적인 거잖아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실적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이 실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실적이라고 쓰면 여기 안에 이런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가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더라는 값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생략하거나 0을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겠죠?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각각의 순위가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미리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는 8,000보다 크면 우수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가를 처리할 건데 이때는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조건이 8,000보다 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조건은 실적이 8,000보다 크면 그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평가는 조건문이 필요하니 if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저 이번에도 마법사 한번 등장시켜 볼까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 실적이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8,000보다 이렇게요. 같으면 뭐라고 쓴다고요? 우수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워놓으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 나가면 제가 false가 찍힌다고 말씀드렸죠. 비어 있으려면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확인하고 누르시면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워져서 지금 보면 8,000점 이상인 분은 이렇게 2분밖에 없나 봐요.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다시 한번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드라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드렸던 샘플 중에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파일을 열기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겠죠.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열었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명이 나올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건 안 해보고요. 영업사원 실적 보고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업사원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셀처럼 함수 마법사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손으로 다 타이핑 하시는 작업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직까지는요. 자, 보고 1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시스템이 기억하는 오늘의 날짜를 넣는 함수는 today 함수였죠. 그래서 맨 앞에 는 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오늘의 날짜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소속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앞에 있는 사원 코드를 이용해서 영업 몇 팀이라고 작업하기로 했었죠. 지금 보시면 소속 사원 코드의 마지막 한 자리니까 이 끝자리잖아요. 마지막 한 자리를 구해서 문자열 합성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맨 앞과 맨 끝, 중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문자열을 뽑아낼 수 있는 함수가 left, right, middle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지금 끝부분이니까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나만 꺼내시면 되겠네요. 는 해주시면 되고 right 함수를 써야 되니 ri라고 쓰시게 되면 right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끝까지 다 입력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은 요 사원 코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죠. 클릭해 주시게 되면 B8 주소 처리가 될 거고요. 컴마 한 자리만 꺼내라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자열 합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전체 자동 완성할 거냐 그랬는데 지금은 X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자리인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꺼내는 건 맞죠. 그런데 문자열 합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앞에 영업, 뒤에 팀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다시 저희는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는 이 줄에서 요 함수를 수정 편집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자열을 합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영업 따옴표 묶으시고 문자열 합성은 %라는 기호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도 다시 %, 그다음 팀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과 가운데 뽑아냈던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자를 하나로 합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업 3팀이라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엑셀에서 쓰는 함수랑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마법사가 가동은 안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함수 전체를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적 수당은 실적의 5%로 계산하기로 했는데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짜리 수는 구하지 않겠대요. 정수값만으로 표현하자 이랬죠. 자,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적 수당만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럼 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적 수당은 여기 실적 곱하기 5%니까 0.05 하셔도 되고 5%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 채우기는 아직 하진 않겠습니다. X.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셔서 지금 보시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근데 소수점 자릿수는 없애고 싶다고 말했으니 소수점을 없애는 라운드 함수를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식 입력줄인 이 위치에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야 하고 가로를 제가 열었고요. 앞에 있는 이 수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해진 이 수치를 하고 컴마 해주시면 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수점 몇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다 0을 쓰게 되면은 정수값만 표현하고 싶다. 소수 이하 자릿수는 4452 반올림 처리해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값 표현하기로 했는데 뒤에 있는 소수 자리는 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정의 서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뒤쪽 자릿수가 나타나는 거니 만약에 없애실 거라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 감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로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 나머지도 모두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순위라고 하는 거 실적이라고 하는 걸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겨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랭크 함수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RA 정도 쓰시면 여기 랭크 함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마법사는 없지만 이 랭크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함수 앞에는 이런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해당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고 여기 형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상황을 좀 인지해 보셔도 좋은 거죠. 자, 지금은 첫 번째는 누구의 등수를 매길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값에 등수를 매기고 싶은 거다 했기 때문에 이 8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이 중에 몇 등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전체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는데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고 꼭 같은 범위로 들어가야 하니 이럴 때 저희 절대 주소 취했죠. F4키 누르시면 절대 주소가 취해졌었잖아요. 컴마 해주시면 되고 내림차순으로 다시 얘기하면 큰 숫자가 1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0이라는 값을 쓰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자동 완성 하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가 1등이고 지금 보면 1등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죠? 전체적인 숫자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엑셀의 함수와 형식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해야 된다는 거 빼고는 앞에서 배운 것과 동일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실적 점수가 8,000점보다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는 해주시고 if 함수 써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가로 여시면 되고 자, 여기 실적 점수가 8,00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건이었고요. 컴마 만약에 크다면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값이 참일 경우였잖아요. 근데 우수라고 쓰라고 했는데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를 이용해서 우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컴마 이번에는 거짓 8,000 이상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비워둬라 이랬기 때문에 빈칸은 따옴표 2개만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닫고 엔터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체크하고 눌러주시면 나머지도 처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8,000점 넘었고 안 넘었고 안 넘었고 안 넘었고 8,000점 넘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엑셀 배우셨으면 함수는 그 함수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만드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